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베트남의 유흥, 그 다음에 또 황제 투어, 그 다음에 이제는 유흥 쪽에 일하는 근무하고 있는 일반 베트남 그 젊은 여성들의 생각,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스폰, 한국 남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여기 또 아름다운 카페가 있어갖고 뭐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그런 카페예요. 그런 장소고 그런 숨어져 있는 일반 카페, 이쁜 카페들이 많아요. 가격도 괜찮고. 예, 거기 한번 약간 실내 내부나 이런 거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 카페입니다. 카페 뭐 가격도 저렴하고, 예, 여기 이제 바닷가 해안가 쪽으로 있는 그런 카페예요. 예. 다음에 오실 때는 요 카페에 오셔갖고 이거 찾으셔갖고 붕따오 쪽에 이제 해안도로 쪽에 있습니다. 찾으셔갖고 오시면 돼요. 식사하고 웬만한 커피 같은 거는 다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밑으로도 돼 있고 이렇게 아래에도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있고 이쪽으로 좀 뭐 잘 꾸며져 있고 대체적으로 뭐 이쁘게 베트남스럽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렇게 이제 대기실 사람들이 많을 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입구에서 이렇게 실내 장소는 베트남스럽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바로 앞에 이제 바닷가가 이렇게 전경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커피 한 잔하고 식사, 간단한 식사 뭐 이런 걸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이쁘게 잘 꾸며져 있고 바닷가가 바로 앞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저기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뭐 실내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이런 카페들이 숨어져 있는 카페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에는. 뭐 제가 좀 내려오셔갖고 아까 이제 저 처음 입구에서 내려왔을 때 내려가시면은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밑에에도 이제 테이블이 있어갖고 저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뭐 간단한 식사 이런 것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의 오지 탐방, 체험 및 현재 생생한 그 삶에 대해서 또는 그 유명 관광지 단지 또 현지인들의 생각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사이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이제는 경치도 좋고 바닷가 날씨도 좋고 해서 이렇게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바깥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단 동남아 여행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황제 투어의 실체, 황제 투어의 실체와 두 번째로는 그쪽에 이제는 유흥 쪽에 종사하고 있는 아가씨들의 생각, 그 다음에 이제는 유흥 아가씨들하고 이제 어떤 여행을 갔을 때, 그 유흥 쪽에 있는 아가씨들이 한국 남성들하고 여행 갈 때 어떤 그런 조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유흥 쪽에 있는 아가씨들이 한국 남자들이나 이제 애인, 뭐 이런 거 연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런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주제를 갖고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느껴왔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경치 좋은 데 와서 오렌지 주스 하나 시켰습니다. 이건 뭐 싸요. 우리나라 뭐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펀치식으로 이렇게 갈아서 주는 오렌지 주스.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1250원? 뭐 정확하게 1250원. 예, 3만동 정도 합니다. 천연 비타민. 요거는 저는 베트남 애들이 항상 뭐 물처럼 마신다는 짜다. 자, 첫째는 저는 우리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 한국 남성분들, 일단 잘 정보가 없으시잖아요. 정보가 없을 때는 어디를 찾습니까?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인터넷을 뒤져보고 유튜브를 보고 뭐 인터넷 서핑 같은 거 갖다가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다녀오셨던 분들의 어떤 블로그라든가 또 이용했던 그다음에 저는 이용 후기 뭐 이런 걸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 서핑을 했을 때는 그게 100%가 다 맞거나 그렇다고 해서 또 100% 또 다 틀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걸러서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예.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 가셨던 분들이 보면은 다 뭐 한국식이 깨끗하고 좋고 뭐 비싸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그런 데 가셨기 때문에 거의 뭐 요금도 거의 한국식으로 가격처럼 뭐 똑같아요. 더 비싼 것도 많고 물론 로컬 쪽으로 찾아보면은 깔끔하고 괜찮고 뭐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갖다가 이제는 찾기가 일단 여행 오신 분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서핑을 갖다가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뭐 자꾸 뭐 얘기가 딴 쪽으로 가는 거 있는데 일단 황제 투어에 대한 실체.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황제 투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금액 제시를 하고 많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황제 투어가 과연 돈을 많이 쓰고 뭘 하고 그래야지만이 무슨 그 황제 투어인가? 실질적으로 황제 투어라고 해갖고 오셔갖고 동남아 쪽에 황제 투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비싼 가격을 치르면서도 황제 투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잘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황제 투어라는 거는 속는 거예요. 돈을 갖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황제 투어 이거 황제 투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황제 투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황제 투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내가 일단은 만족해야 되겠죠. 여행하는 사람이 일단은 먼저 만족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는 퀄리티도 기본적인 퀄리티도 좋아야 되지만은 일단 만족도가 좋아야 그게 황제 투어지. 돈은 돈대로 쓰고 기분은 기분대로 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황제 투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이 쓰는 게 황제 투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뭐 황제 투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황제 투어 가능합니까? 황제 투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지 마세요. 황제 투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황제 투어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나 호구예요. 나 호구니까 많이 좀 뜯어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동남아로 황제 투어 이렇게 뭐 내가 황제 투어로 됩니까? 뭐 어떤 뭐 가이드 분들이나 일반 그 현지에 계신 한국 분들한테 아유 황제 투어 해주세요. 황제 투어 뭐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나 호구예요 하고 똑같이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금 더 저는 돈을 쓰시고 뭐 이러면은 럭셔리하고 좋은데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동남아는 무조건 돈 많이 쓴다 그래갖고 좋은 곳으로 가고 좋은 뭐 퀄리티가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찾다 보고 그 가이드나 아니면 그 현지에서 오래 사신 분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값싸고 저렴하고 괜찮은 곳을 찾아서
또 직접 자기 본인이 이용해보고 거기에 대한 괜찮다 싶을 때 고객들한테 그런 걸 갖다가 저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데를 갖다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예. 가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비싼 데로 또 그쪽에 동남아 쪽에 있는 그런 뭐 아가씨들 또 이런 거 물론 뭐 풀빌라라든가 뭐 호텔 뭐 5성급 리조트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누구나가 그런 돈을 갖다가 많이 들여서 가고 내가 생각하는 데에서 뭐 좀 즐기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동남아 쪽으로 오시는 분들 그렇게 뭐 넉넉하거나 뭐 돈을 많이 벌어놔갖고 여행금으로 왕창 쓰려고 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평균적인 금액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상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맞춰서 즐기려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에 계신 가이드분이나 현지에 계신 어떤 그런 안내자 길잡이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가고 누구나가 다 즐기고 누구나가 다 맛보고 막 이런 데라고 다니면 굳이 뭐 가이드하고 어떤 이런 안내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 된 거 같은 거 올려서 뭐 찾아보세요. 뭐 베트남 이렇게 치고 뭐 태국 치고 중국 어디 싱가포르 어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치기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마무시한 그런 그런 여행의 후기나 어떤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찾는 것도 힘든 게 아니라 그거 다 보는 것도 확인하고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르고 뭐 하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후기라든가 뭐 이런 거 보고서 이제는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그 현지 반문화나 어떤 이런 그 유흥 쪽에 이제는 아가씨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지에 오셔갖고 이제는 뭐 SNS도 만나고 직접 만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클럽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그쪽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근데 자 일단 클럽부터 얘기할게요. 클럽에 가서 갖고 나는 젊다. 나는 젊고 뭐 나름 뭐 이런 얼굴에 페이스에 어떤 이렇게 자신 있다. 클럽 가면 무조건 나는 꼬실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클럽에서 내가 이 아가씨를 꼬셨다? 뭐 어떤 블로그나 또 자기 후기에 이런 거 보거나 아니면 이런 카페 이런 데서 보시면은 자랑스럽게 많이 올라옵니다. 나는 동남아 어디 가서 현지에서 나는 즉석으로 만나갖고 즐겼다. 클럽에서 만나거나 기타 어떤 그런 바에서 만나는 애들 아가씨들은 베트남 예를 들어서 들을게요. 물론 저 태국이나 뭐 싱가포르 그 외 나라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베트남 쪽에 유흥은 정식적으로 허가가 돼 있는 유흥업소가 몇 개 없습니다. 예. 그런 데는 국가에서 이제는 내전 정식적으로 나온 그런 유흥 허가를 내준 데는 사회주의인 뭐 불호조화라고 그래갖고 잘 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 나와 있던 그 허가를 갖고 유흥업소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90%가 이제 한국가라 KT라고 그러는데 KT 쪽에 있는 그런 가라오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90%가 다 영업허가가 유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식당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음식, 술 팔 수 있습니다. 종업원? 접대는 뭐 서빙하는 아가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대부가 아닌 서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는 없어요. 일단 술도
25도 미만의 술을 식당에서는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가면 맥주라든가 어떤 소주라든가 이런 거 팔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수가 약한 어떤 그런 술, 25도의 미만, 응? 그런 술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분들이 그런 식당업으로 허가를 내면서 가라오케로 돌리고 이제 그런 접대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접대부를 갖다 현지에 있는 그 접대부를 갖다가 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을 그 상대로 영업 허가를 등록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불법적으로 거기다가 장사를 하는 거고요. 유흥 쪽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외국인은 추방이에요. 어떤 성관계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그런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법 조항이 예, 법에 따라서는 틀려요. 내가 이 아가씨한테 유흥 쪽으로 해서 제가 지금 약간 뭐 말이 이제는 버벅거리긴 했는데 유흥 쪽에 있는 아가씨하고 어떤 이런 성관계가 있었다. 예.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있어요. 굉장히. 물론 불법적이고 어떤 불법적이기 때문에 어떤 법 조항이 있지만은 이 베트남, 특히 베트남에서는 내가 성관계를 일본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는 서로 합의하에 돈을 지불했을 때는 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법 조항을 보면은 유흥업체 서로 합의하에 예? 합의하에 어떤 접대성 어떤 이런 물건을 뭘 받고서 이렇게 해서 뭐 성관계를 했을 때 걸렸을 때는 예?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은 결혼을 안 하고 이제는 어떤 그런 정식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니고 정상 성인이 돈을 받고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벌금이 50만 동인가 봅니다. 50만 동. 네. 우리나라 돈으로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 근데 야, 그 나라는 정식으로 결혼, 법적으로 결혼이 안 돼 있는 부부는 호텔에 갈 수 없다. 호텔에서 동침해서는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법적 벌금 그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한 몇 개월, 6개월 전에 어떤 이제는 그 베트남인 이제는 그 자국민을 아가씨를 갖다가 어떤 강간 사건이 있었어요.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고 심각하고 어떤 그 성폭력을 떠나서 그거보다 더한 그런 범죄가 이루어졌는데도 베트남 판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동인가? 100만 동 미만으로 아무튼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100만 동 미만, 100만 동으로 해봤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미만이에요. 5만 원 채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힘 있고 권력이 있거나 돈 있거나 그러면은 아주 그런 부정부패 또 어떤 그런 그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는 어떤 판결문이 났을 때 이런 서민들이 한 2, 3일 시끄럽게 막 난리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또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지 너무 그렇다고 해서 뭐 겁먹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게 얘네들 꽁안이랑 가라오케 애들 그 업주 간에도 어떤 그런 유착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크게 타치도 안 합니다. 서로 막 뭐라 그럴까 이런 유착관계다 보니까 정보가 미리 와요. 단속 오기 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갖다가 막 뭐
아, 이 법이 이러니까 너무 뭐 저기 하지 말고 많이 하시라, 뭐 저기 하시라, 이렇게 적인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내가 정확하게 어떤 이런 법,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법적인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다. 예, 그렇게 저는 참고 삼아 알고 있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동남아를 갔다가 이제 여행 오고, 유흥도 즐기고, 관광도 하시고, 또 뭐, 어떤 힐링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이제는 이렇게 동남아로 이제는 오시는데, 그 동남아로 들어오셔갖고, 이제 친해집니다. 네.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은 이거 유흥학과시들하고 많이 친해지세요. 또 정에 우리 또 한국 남자들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정에 약하고 한국 여성분들을 갖다 비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고 뭐라고 할까? 드센 우리 자국민 여자들 보다가 또 여기서 오빠 하고 나긋나긋하고 나이 어린 애들이 오빠 그러고 잘하고 방긋방긋 웃고 잘 따라주고 나이가 많아도 진짜 애 다루듯이 먹여주고 떼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빠집니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현지 처자 사랑에 빠진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이런 처자들하고 내가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무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예. 돈을 요구하죠. 뭐 아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뭐 하루에 얼마씩. 근데 한국 사람도 그렇죠. 생각할 때 가만히. 아니, 그 좋은 여행지, 리조트, 맛있는 음식, 이런 거, 한국인들이 와서 다 이렇게 주고, 사주고, 지네들 돈 들여서 가지도 못하는 그런 럭셔리한 데로 데려가는데 오히려 얘네들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 많이 지불해야 된다? 공짜로 데려가서도 감지덕지 판인데 하루에 조건식으로 얼마씩 달라.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거는요 한국 분들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한국 분들이 10년, 15년, 20년 전에 오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전에 15년, 12, 3년 전에 오셨던 분들이 물가, 와, 이게 물가 싸네, 음식 싸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도 그렇고 얘네들 인건비가 거의 얘네들은 인건비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그 인건비랑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비용을 한국 분들이 많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무분별하게 줬기 때문에 팁도 그렇고 한국 지금 외국인들을 보면은 1불짜리 2불짜리 이런 거 줬을 때는 애들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땡큐 이러면서 받습니다. 한국 분들이요? 한국 분들이 어디 마사집이나 어디 가갖고 1불 2불 줘보세요. 애들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껌뻑껌뻑거리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봐라. 한국인이면 최소한 5불에서 10불 그 이상을 줘야 될 텐데 1, 2불을 준다?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쳐다봅니다. 말똥말똥 떠갖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팁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 분들이나 이런 데는 강력하게 싸웁니다. 얘네는 태클을 걸고 주인 부르고 영어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떤 그런 거 짜고 얘네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팁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어떤 그런 정착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군 말이 없어요. 1, 2불 이렇게 줘도. 근데 한국 분들은 왔다 하면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데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갖다가 받는데 팁을 갖다가 2, 3만 원을 줘버린다든가, 그냥 기마이로 그냥 푹푹 준다든가. 이렇게 만들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그것이 이제는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은. 좋습니다. 물론 뭐 내가 여행에 놀러 왔으니까 이게 뭐 얼마 안 되지. 뭐 한국에 비하면 뭐 이거 뭐 1시간 2시간씩 서비스 받고 이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 야, 저렴하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셔 그렇게 무분별하게 주시면은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분들, 동남아뿐만이 아닌 세계 여러 군데 앞으로 오실 분들이 힘들어지세요. 힘들어지고 그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내가 또 가더라도 그것이 저한테 날라옵니다. 부메랑이 돼서. 그러죠. 10년 전에 근데 물가가 이렇게 비싸졌어? 아니면 3년 전, 4년 전에 왔는데 왜 이렇게 물가가 갑자기 비싸졌어?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나라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한 번 올랐던 그런 금액은 한동안은 동결될 수 있어도 내려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굶어 죽어도 썩은 번들어져도 또 오를 거야. 나 때문에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갖다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의 이런 아가씨나 어떤 이런 거는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내리려고 그래요. 어떤 특히나 유흥 쪽에 있는 애들, 또 그 한국 남자들 어떤 씀씀이나 이런 걸 안 읽기 때문에 그 아가씨들은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무분별하게 거기에 대한 팁을 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한 금액을 준다든가 과한 뭐 선물을 처음서부터 준다든가 이러면은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한국 분들 열이면 열 똑같을 겁니다. 어떤 그런 내가 이제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생각하는 금액은 이 정도인데 팁은 그걸 더 요구하거나 뭐 어떤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분들은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야, 그거 5,000원, 만원 때문에 그 사람들 많은데 창피하게 굴지 말고 야 빨리 가자. 야 똥밤부터 생각하고 빨리 지급하고 다음부터는 오지 말자. 빨리 가자. 줘버리고 가자.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한테는 떼쓰고 땡깡 부리고 윽박지르고 이러면은 결국은 주는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르게 가장 좋은 관광객 손님이 한국분 남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현지에 있는 아가씨들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과한 어떤 이런 서비스 팁 뭐 이런 거는 적당한 선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행 갈 때도 얘네들은 흥정을 합니다. 야, 내가 몇 박 며칠 어디 가는데 얼마 줘, 얼마. 될 때는 식으로 일단 가격부터 크게 비싸게 부릅니다. 네. 조급한 건 한국 남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다 선뜻 응하고 오케이 하니까 응? 한국 남자들한테 그렇게 금액 던져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전화 오는 게 뻔할 거니까 100% 전화 다시 오니까 알았다고 오케이 하니까 응? 그러니까 좀 앞으로에 또 오실 분들 그런 그 여행자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뭐라 그럴까 남성들이 너무 거기에 대한 유흥 쪽에 있는 아가씨한테 기마이를 부리거나 뭐 과한 선물이라든가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어떤 그 적당한 선이 있습니다. 얘네 GDP를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아시잖아요. 얘네들 물가라든가. 네. 자, 네 번째는 이제 한국 남자들 그런 게 있습니다. 열이면 한두 명은 꼭 있어요. 그런 분. 한 번 그 아가씨 때 꽂히면 그 아가씨까지 끝까지 간다. 한 아가씨한테 정주고 나서 그 아가씨한테 올인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한국 남자들. 그런 분들 있어요. 열이면 한두 명 꼭 있습니다. 예. 그 매일 올 때마다 그 아가씨만 찾는 분 있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정도 들고, 뭐도 들고, 거의 뭐 현지 아내처럼 돼버립니다. 그런 관계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 말하잖아요. 얘한테 뭐 생활비 한 달 했을 때 이 아가씨한테 뭐 생활비도 보내고 뭐 아파트도 얻어주시고 오토바이도 사주고 물론 능력 돼서 내가 내 돈으로 뭐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한테 뭐 해주겠다 이런 분들한테 뭐 본인이 해준다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흥 쪽에 있는 아가씨들이 물론 자기가 먼저 거기다 이제는 스폰비를 갖다가 요구하는 아가씨도 있어요. 요즘에는 저는 하도 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우리 한국 남자들이 많이 뭐 호구도 이렇게 뭐 낙인 찍히다 보니까 또 날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 역이용하는 아가씨들이 유흥 쪽에 있는 아가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한 달에 이렇게 할 테니까 얼마 줘라. 그러면 나는 이거로 유흥을 정리하고 당신만 기다리면서 뭐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 이런 거에 속으셔갖고 매달 생활비와 또 필요한 물건들과 또 하다못해는 뭐 커피숍이나 이런 샵 같은 거 차려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유흥 쪽에서 어떤 그런 스폰비를 받고 한 달에 뭐 1,000불, 2,000불을 받아갖고 있는 애들이 그 한국 남성만 보고 기다려주는 열이면 열 없어요. 100이면 100명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쪽에 있는 아가씨들은 0.0001%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애들 없습니다. 다 스폰비 받았으니까 요거 화면에 뭐 화상 채팅하거나 어떤 전화 통화할 때나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나 이렇게 일 안 다니고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있다. 다른 직장 한다. 그러고 나선 뒤로는 다시 일 나가죠. 진짜 호구들 많습니다. 나 호객님이에요, 호객님이에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많어요. 그 스폰비를 요구하고 어떤 또 이런 나의 옷가게, 화장품 가게 이런 샵 같은 걸 갖다가 요구하는 아가씨들은 보통이 아닌 겁니다. 벌써 한국 남성들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섭리를 아는 거예요.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 거 해달라. 나 이제 이런 일 그만두고 싶다. 근데 뒤에 가서는 다 너무한 짓 다 합니다. 진짜 어떤 아가씨는 두세 명까지 한국 남자들 갖다가 양다리 아니에요. 양다리를 넘어서 쓰리다리까지 걸쳐서 그렇게 스폰비 받는 아가씨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또 같은 친구들이나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한국 남자들한테 이런 호구들한테 이렇게 2명, 3명한테 스폰비 받고 있어. 친구들한테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얘네들도 중국풍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과시욕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차라리 자유여행식으로 이렇게 오셔갖고 어떤 지금 뭐 믿을 만한 좀 더 이제는 어떤 그런 가이드들도 저는 여러 뭐 유형의 가이드들이 있겠지만은 여행사에 있는 가이드들은 여행사 쪽에 있는 가이드들 나름 살아가는 방식 다 틀립니다. 다음에는 뭐 또 시간이 된다면은 가이드에 대해서 가이드에 대한 실체,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가 똑같은 가이드가 아닙니다, 결코. 그러고 여행으로 이렇게 이제는 그 투어 여행으로 오시는 분 있잖아요. 큰 뭐 한국에서 무슨 하나 투어라든가 뭐 땡땡 투어라든가 무슨 투어 많잖아요. 그런 투어에서 오는 그런 그 문제점, 폐단, 이런 게 이제는 뭐 얼마 전에 IMF 뭐 이거 지금 그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되고 뭐 이래갖고 한번 잠깐 뭐 뉴스에도 나오긴 했는데 그 여행사에서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큰 여행사에서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오는 어떤 저거는 99%가 다 던져지기입니다. 던져지기. 저도 제 후배들이 어떤 그런 그 현지 그 중소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후배들도 많고 또 직접 실질적으로 현지 투어를 갖다가 운영하는 후배 친구들도 있고 그럽니다. 자, 5번째는 한번 그
투어에 대해서 한번 실체를 말씀해 드릴게요. 한국의 큰 이런 그 여행사에서 통해서 단체 여행이라고 그러죠. 단체. 저가 상품. 뭐 35만 원에 40만 원에 뭐 3박 4일. 2박 3일. 비행기까지 합쳐서 왕복 3, 40만 원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단체로 오시는 가족이라든가 또 나이 드신 이런 그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많습니다. 친구분들 이렇게 가족 단위 아니면 또 친구 단위 아니면 단체 단위로 해갖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그런 쪽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오게 되는 거죠. 3, 40만에 와갖고 숙박과 식사와 또 관광 그 현지인한테는요 던져주기 하는 겁니다. 그게 던져주기라는 거는 뭐냐? 한국에서 내가 3, 40만 원에 받아 투어 그런 상품을 받아서 내가 1인당 5%에서 10% 많게는 띄고 나머지를 그 금액에서 5%에서 10%까지 띄고 그 이상 뛰는 데다고 봤어요. 현지 작은 투어에다가 연결을 맺어서 글로 던져주게 하는 겁니다. 던져주게 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자 3, 40만 원 갖고도 이게 뭐 여행이 될까? 동남아니까 싸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와서 보셨잖아요. 숙소도 뭐 말로는 4성이다 뭐 5성이다 이러는데 별로 그런 거 같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음식도 부실하고 근데 현재 도착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현재는 투어 회사들이 그 넘겨받은 투어 회사들은 자 5%에서 10% 금액이 또 까인 거예요. 까인 거에서 또 여기서 그렇게 저는 직접적 실질적으로 진행을 시키려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파느냐? 그 중에서 이제는 서비스 상품을 팔아요. 마사지를 가는 거, 또 쇼핑하는 거, 묶어서 또 그런 쪽에서 나는 이거 가기 싫다 어쩌자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는 데도 많고 반강압적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서비스 이렇게 받고 뭐 마사라든가 이발소라든가 뭐 이런데 또 어떤 공연장 뭐 이런 걸 관람비나 어떤 이런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따로 지급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 남겨먹고 가이드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약 현지 특산품 오는 날부터 해갖고 가시는 날까지 차 안에서 썰 많이 풀죠. 특히 많이 예전에 많이 팔아먹었던 거 노니 황 노니 주스 노니 가루 그 다음에 많이 팔아먹은 거 어떤 거 오일 오일 비누 오일 샴푸 그 다음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항암 효과가 뭐 만배가 있다는 뭐 망가오잎 망가오 차잎 뭐 이런 거 지금은 또 뭐 근래 어떤 오신 분들 보니까 침향에 대해서 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침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 어떤 특산품이나 이런 거 산 거에 대해서 보면은 그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에 팔 걸 갖다가
10배, 많게는 90배까지도 피해본 분들도 봤어요. 저는 인터넷에. 예. 저한테 문의도 오고 직접. 현지에서 돈 10,000원이면 1, 2만 원이면 좋은 논이 사는 제품을 100불, 200불 주고 샀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엔 또 침향 사례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침향이 또 좋다고 막 그러니까 자유형에서 어떤 그런 거 온 거보다도 이제 그런 쪽에서 쓰시다 보니까 돈이 이제는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피해 사실도 엄청 많이 생기고 또 그전 여행세를 통해서 이제 넘겨주기 받았던데 그거에서 마이너스를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회수해야 되니까 상품을 팔고서 약품을 팔고서 그거는 시간대만 딱 맞춰서 문이 열립니다. 그건 쇼핑센터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얘네 가기 전에 지들끼리 통화 다 합니다. 야, 몇 시에 갈 때는 그동안에 뭐 문 열고 준비해라. 딱 그때 시간만 문 여는 상품 가게입니다. 관광 상품 가게. 그 시간대 관광객들이 버스를 이동하고 오는 동안에 딱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시간대에 문 여는 상품 샵들입니다. 근데 많이 속으세요. 아버님, 어머님들, 라텍스 이런 거 뭐 무수하게 많죠. 그러니까 결코 그런 투어로 해서 단체 관광 어디 이런 거 믿을 게 못 됩니다. 솔직히. 그냥 차라리 가족들하고 자유여행식으로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3박 4일, 2박 3일 가이드 하루 이틀 고용하셔서 쓰시면 돼요. 가이드 쓰셔봐야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그 하루 이틀만 써도 또 그거에 대한 많은 그 외에 어떤 도움도 드리고 현지에 있는 가이드들이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정보도 좀 얻고.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과 또 어떤 그런 거를 황제 투어에 대한 실체 또 유흥 아가씨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유흥 아가씨하고 어떤 여행 현지 아가씨들하고 여행 갔었던 어떤 그런 문제점 또 현지 아가씨들하고 친해졌을 때 어떤 스폰을 받는다든가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떤 요구하는 거 그런 문제 5번째는 우리 한국 큰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관광 투어 이렇게 왔을 때 오는 어떤 피해 사실 또 실체 이런 걸 말씀드렸고 또 제 생각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뭐 주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또 한 가지씩 이렇게 동영상을 또 찍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어떤 이런 거 현재에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담아서 보내드리고 어떤 현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걸 가서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그나마 이렇게 시청해 주셨고 뭐 이렇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항상 건강하시고 한국은 뭐 전세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유행 때문에 전부 다 뭐 힘들어 하시는데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또 조만간에 또 저와 인연이 닿는 그런 분들하고 또 만나서 많은 이야기와 또 현지의 또 좋은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루빨리 와서 안내해주고 어떤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